우리네 삶이 녹아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푸근한 그곳, 예산군 봉산면에서 만나봅니다. 장맛비가 오락가락 하지만 골목 맛집 탐험은 계속됩니다. 비 내리다가 덥다가 비 내리다가 덥다가 지치고 기운 없고 피곤한 요즘입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더 잘 먹어줘야 되잖아요. 오늘은 예산군 봉산면 하기오리에서 보양 골목 맛집을 만나보겠습니다. 가시죠. 비 내리다가 덥다가 지금도 비 내리다가 덥다가 비 내리다가 덥다가. 예산군 서북부의 산간마을 봉산면 혀교리. 8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인데요. 예로부터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장님 되시나요? 예. 아, 반갑습니다. 제가 또 눈치로 살아온 인생인데 이장님이 다리 위에서 만나자고 하신 이유는 그러면 마을 이름 효교리의 교가? 다리 교자. 와, 그리고 그러면 효는 효도 효자. 그럼 이 마을의 이름과 또 다리와 관련이 있나요? 옛날에 어느 이제 어머님이 아프셔가지고 잉어가 드시고 싶다고 하는데 한겨울에 아들이 나와서 와 보니까 얼음은 꽝꽝 얼었는데 잉어가 얼음을 깨고 얼음 위로 펄떡 올라와서 그걸 갖다 끓여서 봉양해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효교천이고 그 다음에 이 마을이 효교리. 네. 네. 와. 아프신 어머니를 위해 한겨울에 잉어를 잡아 봉양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효교리. 효교리에는 숨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야트막한 언덕 아래 자리한 바위를 찾아갑니다. 이장님,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저희들이 어릴 때 듣기로는 어르신들한테 요거는 물물교환한 바위다. 그래갖고 요 지역에 또 네. 그러니까 효계리지만 요 지역을 마대라고 부르거든요. 말과 대, 네. 마대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옛날에 물물교환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불교의 매향비로 세워진 바위. 오래전 지역을 오가던 보부상들이 이 바위를 이용해 물건의 양을 쟀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마을의 자산이자 역사를 말해주는 보물이 됐습니다. 지금 동그랗고 네모나고 홈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동그란 거는 이제 한 말, 두 말 하는 말. 사각은 대박이라고 하죠. 대. 예전에 삽교천 맞기 전에는 네. 구만 포구에서 새우젓대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물물교환을 하지 않았나. 옛 이야기 넘쳐나는 마을 혀교리. 이제는 마을의 유일한 식당 혀교리 골목 맛집을 찾아갑니다. 아, 이 집 맞죠? 한옥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맞는 것 같긴 한데 간판이 없고요. 와, 이 한옥은 정말 크게 제대로 잘 지어놨네요. 아, 저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처음에 들어오면서 네, 여기가 식당이 맞나 싶었어요. 다들 절이라 그래요. 저희 아저씨가 네. 그 로망이 있었어요. 한옥에 대한 거가. 네. 그래서 저는 반대를 많이 했는데 본인이 네. 살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식당을 하시고 사는 곳은 어디세요? 2층에서 살아요. 아, 거주 공간이도 하시면서 네. 또 식당도 운영하시는 거군요. 예. 깔끔하게 잘 단장된 한옥 식당. 비 오는 날의 정취를 더해주는데요. 실내에는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득합니다. 손재주 좋은 남편이 직접 만든 것들인데요. 한옥의 진심인 부부의 마음이 잘 느껴집니다. 새를 주려고 줬어요. 근데 다 고깃집만 달라고 그러더라고. 새를 고깃집, 뭐 소고기집 같은 거. 근데 이거 소고기집 하게 되면 기름이 다 묻으니까 청소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비워놨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제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염 벌써 한 19년 됐네. 20년 전 서울에서 귀촌한 부부는 한옥에서 살고 싶은 꿈을 이뤘는데요. 그 한옥에서 정성 가득한 음식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장님 추천 어떤 게 좋아요? 추천 메뉴는 닭 누룽지 백숙을 최고 많이 나가고
다들 맛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로 해주세요. 기다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집의 인기 메뉴 누룽지 닭백숙을 주문했는데요. 이거는 요리하는데 한 5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전화 예약 주문하는 게 좋겠네요. 최고의 맛을 위해 50분 정도 기다리는 게 대수겠습니까? 비 오는 날 한옥에서 누리는 여유, 오랜만에 느긋한 행복을 맛봅니다. 그렇게 잠시 기다리다 보면 드디어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착착 차려지는데요. 두둥! 오매불방 기다렸던 닭백숙 등장! 감탄을 부르는 비주얼입니다. 예산군 봉산면에서 만난 여름 보양식 누룽지 닭백숙입니다. 와, 먼저 밑반찬이 정갈하면서도 가짓수 많아졌고요. 무엇보다도 직접 농사지은 재료를 이용한 반찬들이라서 더 믿음이 가네요. 그리고 백숙이 닭도 상당히 크고 토종닭 같은데 그러면 이 닭도 직접 키우시는 건가요? 아니요. 옛날에는 뭐 집에서 키운다고 뭐 키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주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잡을 수도 없고 걸려요. 닭백숙이니까 먼저 다리부터 뜯어봐야죠. 대부분 다리가 이제 두 개다 보니까 누가 먹느냐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곤 하는데 이 닭은 커서 닭이 이렇게 커서 나눠 먹으면 되겠어요. 어머, 야 이게 타조야, 닭이야, 오리야. 큼지막한 닭다리부터 시작합니다. 닭다리의 부드러움이 입안 가득. 혹시 질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저의 기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토종닭이라는 이미지 조금 질기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데요? 상당히 부드러워요. 국물 닭백숙은 찹쌀 말아 먹고 하는 거는 한 30분, 25분, 30분이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거의 빼는 과정까지 처음부터 시작해서 빼는 과정까지 한 50분 걸려요. 그러니까 아무캐면은 푹 삶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부드러우니까 또 누룽지도 좋아하시고 하니까. 대추 하나, 황기 하나, 분명히 한약재 냄새가 나는데 향이 있는데 이것밖에 안 들어갔다고요? 네, 육수를 넣어요 저희는. 왜냐하면 손님들이 그냥 하나씩 이렇게 한약재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넣고 하니까 다 건져내 드실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방 이렇게 계속 삶아서 하는 게 아니고 좀 잠깐 삶아서 이렇게 시간으로 해야 되니까 별로 우러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육수를 넣으니까 다 배일 수 있고. 한약재 향이 은은하게 배인 닭백숙. 요리조리 살코기 발라먹는 재미가 그만입니다. 상큼한 밑반찬들과 함께하니 그 맛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요. 무더운 여름마다 닭백숙으로 복다림을 했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여름에 먹는 삼계탕은 연계는 작은 닭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얘는 크니까 먹을 게 많아서 좋네요. 그럼 이거는 토종닭? 토종닭이라서 커요. 다른 데는 육개닭을 하신다 그러더라고. 근데 저희는 왜냐하면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손님들 오시거나 자식들, 자제분들 오시면 다 이렇게 잡아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토종닭을 그래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래서 누룽지 닭 백숙이네요. 누룽지 쪽이 별도로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백숙을 먼저 먹고 나서 거기에다가 찹쌀로 죽을 써서 먹잖아요. 근데 누룽지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누룽지는 어떻게 만드는 거죠? 그냥 찹쌀로 처음부터 닭이랑 찹쌀이랑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분리해서 내주죠. 뭉근하고 걸쭉하게 끓여낸 누룽지. 찹쌀과 녹두를 함께 넣어 더 고소한 맛인데요. 이 누룽지를 먹기 위해서 찾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먹을수록 구수하고 뱃속까지 든든한 누룽지. 이 누룽지 한 그릇이면 무더위에 지친 입맛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한 입 먹을 때마다 기운이 불끈 채워지는 기분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먹고 싶은 복다림 음식이죠. 오늘 예산군 봉산면에 와서 몸보신 제대로 하고 가네요. 치킨 좋아하는 아이부터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맛입니다. 여러분도 예산 오실 때 이 누룽지 닭백숙 드시고 남은 여름 더욱더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재미난 옛 이야기 가득한 예산군 봉산면 혀교리. 멋스러운 귀하가 운치를 더해주는 골목 맛집을 찾았습니다. 한약재 향 은은하게 배인 최고의 복다리미 음식 누룽지 닭백숙. 부드러운 살코기와 구수한 누룽지가 찰떡궁합인데요. 누룽지 백숙과 함께 이 여름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에 등장하는 꽃 무궁화. 그런데 지역의 이름이 들어간 무궁화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우리 지역에는 그 무궁화를 아끼고 보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한동안 비가 계속 내려 무더위가 꺾이는가 싶더니 더위보다 더 후끈 달아오른 곳이 생겼습니다. 보기에도 생소한 모양이고 이름도 낯선 무궁화. 사람들은 왜 여기 모인 걸까요? 안동 무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시도 보고 토론회도 있다 그래서 참가하러 왔습니다. 무궁화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안동 무궁화 전시 보러 서울에서 왔습니다. 매년 안동 무궁화 보존회에서는 안동 무궁화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여는데요. 지역 이름이 들어간 무궁화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안동 무궁화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나라 꽃이라는 그 위상을 제대로 좀 강화를 시키고 또 이걸 지역의 그 산업화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연구 토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독립운동의 성지에서 처음 발견되어 무궁화의 정신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 안동 무궁화. 올해 안동 무궁화 축전도 이 정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면 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행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립운동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동 무궁화는 정신적인 측면뿐 아니라 외형적인 특징에서도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꽃봉오리 상태에서 이렇게 암술이 꽃 밖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그런 재래종 무궁화에 대해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특징이고요. 애기 무궁화에서만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에 보급되기 시작한 지 이제 6년이 채 안 된 안동 무궁화. 이 정책 토론회는 사람들에게 안동 무궁화를 알리는 하나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 안동 무궁화는 100년이 지나도 무궁화가 2m밖에 되지 않는 작은 무궁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무궁화는 분화용 품종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꽃의 모양이 특이하기 때문에 그 꽃의 모양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품종들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육종 재료로 활용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무궁화가 안동에서 발견됐다는 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안동 무궁화는 어디서 발견되었을까요? 안동의 3.1 만세운동 시발지라고 할 수 있는 예안, 그중 유교 정신을 투철했던 한교에 이 무궁화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예안향교 무궁화가 1992년도에 발견이 된 이후에 사무 생존해 있다가 2010년도에 고사를 했는데, 고사한 이후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안 쪽에서 3.1 만세운동,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 손에 의해서 이 무궁화를 향교 중심마당에 심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라질 것 같던 안동 무궁화는 지난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기념관에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무궁화 원종을 찾아 재배를 시작하게 된 덕분인데요. 이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안동 무궁화, 재배 보존하고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2019년 창단된 안동 무궁화 보존회, 안동 무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궁화를 공원에 심어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 안동 무궁화 보존에서 열심히 가꾸고 있는 동산입니다. 여기는 안동 무궁화 이외에 2세대, 3세대 여러 가지 무궁화가 많이 심겨져 있고 약 한 150여 종 정도의 무궁화가 심겨져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 회원들이 이곳에 모여 2~3시간 관리를 한다는 안동 무궁화 동산. 매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가꾸고 있습니다. 잡초가 무궁화 영양분을 많이 이렇게 뺏어 가기도 하고, 이 물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또 마련해주고,
이래 하기 위해서 잡초를 제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작년 연말에는 산림청 주최 숨은 무궁화 명소 찾기에서 산림청장상을 수상할 정도로 잘 가꿔진 곳이기도 합니다. 애착이 너무 가고요. 사랑스럽고 어디 가서도 이렇게 무궁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누구라도 널리 알리게 되고 애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금까지 회원들의 노력과 사람들의 관심으로 안동 무궁화가 점차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동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여주는 날. 하나, 둘, 셋, 안동 무궁화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2024 안동 무궁화 축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안동 무궁화를 형상화한 무용과 안동 무궁화 노래가 행사장을 수고했습니다. 아이들의 예쁜 하모니로 만든 무궁화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데요. 무궁화 보러 왔던 사람들이 귀로 호강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걸 놓칠 수는 없겠죠? 오늘 축전의 메인 이벤트, 바로 안동 무궁화 전시회입니다. 안동 무궁화 회원 70여 명이 만든 분재와 꽃 전시회인데요. 지난 10개월 동안 수목원에서 수업을 들으며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작품 200여 점을 전시회에 올렸습니다. 안동 무궁화 처음 보는데 아주 꽃이 앙증맞고 아주 이쁘네요. 각 가정에서 무궁화 분재 하나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우리 시민들의 나라 사랑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안동다운 곳에 피어 가장 안동을 잘 표현한 꽃 안동 무궁화. 그렇게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음으로 안동 무궁화를 담아갑니다. 국가적으로 그것을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고를 하고 그 자원을 갖다 유지를 해야 더 발전되죠. 이 안동 무궁화는 국내 그 어떤 품종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독특한 개성들을 갖고 있으세요. 우리 안동뿐만이 아니고 경상북도, 대한민국, 나아가서 세계인들의 사랑받는 꽃으로 이 수출 효자 상품으로도 안동을 대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안동의 정기를 가슴속에 품어온 안동 무궁화. 이제 온 세상에 가득 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도 비, 내일도 비,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괴로우시죠? 고마해라, 마이 묻다이가. 해마다 여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장마. 올해도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장마 기간 충북 지역에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들이 있었는데요. 집중호우라는 자연재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맛있는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봅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청정 농산물을 재배하는 충북 영동인데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린 이곳에는 비가 그친 후에도 거센 물살이 하천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 그친 영동의 한 과수원으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봤는데요. 와, 진짜 빨갛다. 어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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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하고 계신데 제가 오늘 신나는 농부를 찾으러 왔거든요. 아니 근데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주인공이실까요? 이쪽이에요? 예, 이쪽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이시구나. 네, 맞죠? 반갑습니다. 영동에서 맛있는 복숭아를 재배하는 민범기 노정옥 농부입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바빠요. 작업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 달린 복숭아 작업하고 있어요. 수확. 제가 알고 있는 복숭아랑은 좀 다른데요? 이것도 복숭아예요? 예, 이게 천도복숭아인데 지령청 육성 품목이에요. 이게 국내 육성 품목인데
맛도 좋고 이게 좋은 거예요, 품종은. 여름은 복숭아가 맛있게 익어가는 계절. 그런데 그냥 복숭아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한 더 달고 더 맛있게 열매 맺은 천도 복숭아랍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수확하시느라고 엄청 바쁘시구나. 네네. 아니 그러면 제가 오늘 일손을 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너무너무 고맙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 그쵸. 많이 도와주시고 또 가져가세요. 많이. 주진 씨, 오늘은 복숭아 수확 진행시켜 영차. 농부님, 예. 복숭아는 어떻게 따는 거예요? 그냥 막 따시면 돼, 이거는. 그냥 막 따면 되는데 여기 높이 있는 거는 그럼 못 따는 자, 거예요? 올라갈게요. 올라간다고요? 예. 와, 이거 계속 올라가네?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예. 아직도 좀 더 올라가도 돼요. 오. 그래서 요거를 진짜 높이 왔다. 어떻게 따르냐면 네. 요렇게 따는 거예요. 소쿠리에다가 담으시면 돼요. 영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일교차가 심해 높은 당도로 과일이 맛있게 익어갑니다. 다만 복숭아는 한여름에 수확을 해야 한다는 게 단점. 궂은 날씨에도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한대요. 복숭아 너무 뜨겁죠, 언니? 너무 뜨거워가지고 장갑 써야 되는데. 이게 천도까지 올라가는 천도보 복숭아예요. 아 이렇게 뜨거운 거 어떻게 잡으세요? 후 하면서 하는 거예요. 후 하면서 하면 되는 거야. 서울에서 직장 생활 하다가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지금 여기가 고향인 곳으로 귀촌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아버지를 좀 도와주고 했던 거를 경험으로 해서 오자마자 바로 그냥 했습니다. 고향인 영동으로 귀촌한 신나는 농부. 매일이 고단한 날들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며 하나둘 농업 지식을 쌓고 복숭아 재배와 관련된 재배 노하우를 얻으면서 이제는 제법 능숙한 농부의 모습을 갖췄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 하다가 농촌에 내려온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게. 뭐 날씨 관계도 있고 이 직장 생활 하는 거하고 농사 짓는 거하고는 진짜 틀립니다. 지금은 이제 적응은 했는데 아직도 공부 더 해야 되고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와, 한 가지에 엄청 많이 달렸는데요, 근데? 아, 이거 따기도 쉽고. 아, 이거 딸수록 너무 예뻐. 아, 근데 잡아당기다가 나무까지 부러지는 건 아니죠? 그건 또 물어주고 가야지. 나무가 물어주고 가야 돼요. 네, 비가 와가지고 이거 저게 물이 먹어서 깨진 거예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아이고. 특히 영동에는 시간당 68mm의 물폭탄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민들도 이런 장마는 처음이라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최근 장마로 충북 영동에는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신나는 농부의 복숭아 밭에도 물이 차고 강한 비바람 때문에 낙과 피해가 심했다는데요. 많이 왔어요, 이번에. 하늘에서 퍼붓어요. 새벽에 비가 많이 와서 돌아다니는데 무서워서 못 돌아다닐 정도였어요. 비 와서 피해는 어마어마하죠.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땅바닥이 반반하잖아요. 올해는 장마로 인해 많은 피해를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정성껏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는 신나는 농부. 다른 건 몰라도 맛과 품질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맛이 좋은지 제가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드셔보세요. 이거 이렇게 바로 이렇게 좀 닦아서 먹어요. 그냥 드셔도 돼요. 이게. 저도.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오, 주스 마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풀을 안 벤 데가 있어요. 나무 밑에도. 저거는 아직 복숭아가 익어가는 중이에요. 다른 분들은 은박지를 깔아서 색깔을 내고 저기를 하는데 저는 풀을 이용을 해서 은박지 대용으로 과일 색깔을 내고 당도를 높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확 15일 전에 보통 저희들이 도장지 작업을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과일들은 도장지 작업을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합니다. 귀농 후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기만의 농사 노하우를 습득 중인 신나는 농부. 비록 장마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자신의 복숭아를 기다리는 소비자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수확해 선별장에서 작업을 합니다. 농부님, 이거는 어떻게 선별하는 거예요?
선별은 저기서 해서 무게 달아서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를 여기다 박스에다 담아서 실물량으로 5kg. 요게 700g이니까 5kg 700 이상만 되면 돼요. 저기다 달아서. 집중호우를 꿋꿋이 견뎌내고 잘 버텨준 고마운 복숭아를 정성껏 선별하고 포장하는데요. 영동은 다른 과일도 맛있지만 복숭아도 평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답니다. 영동에 있는 청과로 2군데 있는데 거기에다가 낼 예정이고요. 수확량은 작년 대비해서 뭐 그렇게 차이는 없는데 비가 갑자기 많이 오는 바람에 당도가 조금 빠져서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올해 매출은 뭐 작년 대비해서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신나는 농부는 복숭아 농사를 지으며 또 다른 과일도 시범 재배 중이라는데요. 아니 농부님, 이거는 아까 봤던 복숭아랑은 좀 다르네요? 요거는 자두예요. 자두? 예. 요것이 젤리하트. 젤리하트요? 예. 아 귀엽다. 요거는 썸머스타라는 썸머스타. 자두예요. 이것도 진흥청 육성 품목, 국내 육성 품목이에요, 이게. 아, 저도 자두 진짜 좋아하는데 수진 씨 맛이 어때요? 어우 진짜 달다. 어우 보세요, 여기 맺혀 있는 거. 과즙이 와. 이번에는요, 이름부터 앙증맞은 젤리하트 자두도 맛볼까요? 너무 예쁘다. 오, 이거 너무 예쁜데요? 진짜 빨갛게 하트처럼. 이거 사랑을 고백할 때 이거 주면 되겠어요. 안 받아주겠다. 오래 살고 싶습니다. 민범기 농부는 고향인 영동으로 균형해 청정 자연에서 다양한 복숭아 품종과 자두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굴하지 않고 열심히 농사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도내 농가들이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과 농농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동 청정 대자연에서 맛있는 복숭아와 자두를 생산하고 있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영동 복숭아 많이 드시러 오세요. 자두도 맛있어요. 올해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비 피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와 농민들이 시름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농부들을 응원합니다. 태권도란 다양한 옷과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무대 같습니다. 태권도의 메카 전라북도에서 태권도를 알리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지키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태권도 커플 이정훈, 이화연입니다. 뿅!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 무주에서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운영지원본부에서 숙박부장, 그다음에 아연이는 전산부장으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회의하러 왔습니다. 저희는 스텝에 남자 1명, 여자 1명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준비물은 노트북 한 대. 그 차량을 하나 해주시면 대회장이랑 본부랑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저희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는 태권도의 고장인 전북, 또 태권도의 성지라 불리는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가장 큰 행사인데요.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품새 겨루기 대회도 하고 문화체험도 하면서 이제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행사인 것 같아요. 저희 운영이 잘 돼야 행사도 마찬가지로 다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태권도장 운영한 지는 5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이제 딱 3년 차 됐습니다.
아연이랑은 지금 태권도협회에서 같은 부서에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나이 차이가 8살 차이 나요. 8살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워낙 그 아연이가 생각이 깊어서. 제 이상형이 저보다 이제 힘이나 모든 면에서 훨씬 좀 강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해왔는데 딱 그 이미지에 부합했던 사람이라 2017년 겨울에 만나서 저희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허리를 굽니다. 그다음에 반드시 차려서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2학년 때 태권도 시범을 처음 보게 됐는데 너무 멋있어서 근처 태권도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동생이 태권도장을 다녔는데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태권도장 다니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무슨 여자애가 태권도냐 그때는 그랬는데 엄마가 태권도 다녀라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대신 허리가 힘으로 버텨줘야 돼. 어떻게? 버티. 한 번 더 해본다. 오케이. 태권도 정신을 5가지로 하면 예의, 인내, 염치, 극기, 백절불글 이런 정신을 밑바탕으로 지금 법제화된 지는 6년이 되었지만 그 전부터 우리나라 국기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 정신을 밑바탕하고 있는 한류의 원조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더 좋아요. 좋습니다. 지금 태권도 재밌어서 대회 가가지고 상도 받고 재밌게 할 거예요. 원장님이 친절하시고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서 좋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운동의 능력 향상보다는 아이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다음에 아이들의 인성이 향상됐을 때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잘 가르쳐준다. 저희가 위력격파 선수로 들어가 있어서 오늘 격파대회 참가로 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각자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태권도의 기본도 가르치고 있고 태권도 협회나 장애인 태권도 협회에서 사무적인 업무, 행정적인 업무를 맡아서 하는 임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력격파 팀의 선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활동들이 태권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는 앞으로도 꾸준히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는 보면 후배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 태권도 선배로서 저도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동기부여도 받고 태권도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강하고 우리 그 모든 행사에 엑스포나 태권도 협회 행사장이 없어서는 또 안 될 친구예요. 저에게 태권도란 제 삶의 기록입니다. 제가 살아온 가정을 돌아볼 수 있고 지금 이 순간 앞으로도 특별한 삶의 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먹어. 고마워. 솔직히 제가 집에서 음식을 하는 걸 좋아해서 밖에서 외식하다 보면
집에서 해먹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여기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로 쪽갈비 양도 많고 뭐 생선구이도 솔직히 집에서 해먹기 어려운데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이상하대.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문제가 생겨도 막 해결하는 과정이 되게 재밌고 그냥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정식으로 처음 이렇게 팀장 자리를 둘 다 같이 해서 들어가는 거라 같이 어떻게 보면 이 역사를 써나가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권도 역사도 같이 써나가고 행사 잘 마무리하고 그러고 결혼식을 올리려고 합니다. 잡아줄게. 같은 일을 하면은 뭐 서로 대화가 잘 통하고 오늘 애들을 어떻게 가르칠지 상의하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부족한 점도 보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슈! 옳지. 힘들 때 와서 여기서 뼈를 뜯고 이런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이 음식은 무지개 같아요. 무지개가 비 온 뒤에 보통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뭐 힘들 때 당연하게 그렇게 떠오르듯이 무지개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 배부르다. 나 배 터질 것 같아 지금. 배가 볼록 나왔어. 그럼 우리도 이제 힘내서 내일도 화이팅! 화이팅!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그 무주에서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를 진행하는데 행사를 잘 마치는 게 목표이고 이제 곧 연인이라는 이름에서 부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함께 하게 되는데요. 태권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참여하는 태권도 홍보대사 태권 부부가 되겠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농산물. 하지만 여기에 정성과 노력이 더해지면 남녀노소 입맛 사로잡는 특별한 디저트가 된다.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로컬의 찐맛을 알리는 주인공들 만나보시죠. 강릉시 포남동에 위치한 자그마한 디저트 카페. 달콤한 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운 이곳은 크로플 카페입니다. 저희 시그니처 메뉴는 감자 크로플이고요. 일명 맛잘알들에게 가장 인기 많은 메뉴는 바로 감자 크로플. 강릉 감자를 고집한다네요. 저희 또 아버지 아시는 분이 저기 위촌리에서 감자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받아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크로플에 설탕 코팅하는 건데요. 백설탕으로 많이 하시는데 저는 흑설탕으로 해야지 좀 더 풍미도 살고 적당한 당도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바삭하면서도 달콤한 크로플의 겉면은 바로 흑설탕이 비법이었군요. 배기계는 위아래 온도를 따로 설정할 수 있어서 처음에 4분 그리고 뒤집어서 2분 구워요. 맛있는 크로플은 스피드가 생명. 쉴 틈 없이 다음 작업 들어가 주는데요. 속을 가득 채울 바로 그것! 크림 만들기! 어느새 노릇노릇 향기 폴폴 품어내는 크로플이 구워졌네요. 아유, 이거는 그냥 따끈할 때 먹으면 지대로인데. 적당한 달달함과 바삭바삭함, 겉바 속전. 이거는 강릉 감자로 만든 메시드 포테이토. 속에 크림을 넣어주면 텁텁한 느낌이 많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한 100개는 버리지 않았을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바삭바삭 크로플은 담백한 감자와 달콤한 크림을 가득 품었답니다. 아니, 이번엔 또 뭔가요? 피스타치오 티라미수 크로플 만들 거예요. 한번 티라미수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제가 또 피스타치오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크로플에 얹어서 팔아봐야겠다 해서 만들게 됐어요. 저희가 또 커피도
맛있거든요. 요즘 말로 크로플의 진심인 사장님. 이것저것 맛의 조화를 더해 이 집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좀 주지. 나도 저런 거 잘 먹는데. 이것도 드셔보세요. 든든한 지원군. 가족들의 냉정한 맛 평가는? 아유, 맛있어요. 당연히 맛있죠. 근데 얘가 뭐 처음에 제가 만들고 했을 때는 크림도 안 들어가고 이랬는데 뭐라 그러나 되게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요. 아무래도 신토부리 그래서 이 지역의 농산물 생산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든다는 어떤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도 한 2년 정도 했었고 또 한식집에서 한 1, 2년 정도 일했었고 그리고 카페에 대한 좀 그 생각이 있었어요, 원래부터. 강릉이 관광 도시잖아요. 감자 크로플이라는 메뉴도 제가 시그니처로 판매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로컬 푸드로 맛있는 메뉴들 만들어서 선보이고 싶습니다. 윤한 씨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이어서 찾은 곳은 채소 가게? 우리 농산물로 만든 퓨전떡을 제조하고 또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락없는 채소 모양 퓨전빵은 이른 아침부터 문전성시. 작년 매출 10억 나왔습니다. 네. 네? 억소리 나는 매출의 비법은 바로 구황작물빵 되시겠다. 마트 채소 코너에서 만나야 할 것 같은 비주얼. 하지만 맛은 어마어마하다네요. 아이고, 감자가 아주 그냥 계락이네 계락. 다시 봐도 이건 알감자라니까. 총 8가지가 있고요. 감자, 고구마, 단호박, 옥수수, 밤, 대파, 양파, 마늘 이렇게 8가지가 있어요. 네. 보현 씨는 어떻게 해서 이런 빵을 만들게 됐을까요? 강릉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커피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구매해서 가시더라고요. 뭐 감자나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특산품인데도 불구하고 그 특산품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좀 부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방앗간 기술과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이제 농산물을 합쳐서 제품을 이제 개발해서 출시하게 됐습니다. 세상 둘도 없는 찰떡 호흡을 자랑한다는 두 사람. 엄마예요. 어머니 항상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어머니는 거의 공장에 계시고 저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합니다. 네. 방앗간을 운영하던 노하우를 탈탈 털어 딸에게 전해준 어머니. 명랑케 할 딸은 판매에 주력했다네요. 쌀을 이제 구입을 해서 찹쌀을 갈아서 반죽을 해서 일일이 밀대로 하나하나 다 밀어서 옥수수도 제가 직접 다 삶아서 그렇게 반죽을 해서 들어가고요. 농산물은 거의 90%가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걸로 제가 최대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네. 살이 통통하게 오른 대파빵이 완성됐습니다. 이거는 흙 묻은 건가요? 흙 아니죠. 흙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콩가루. 그래서 흙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랫부분에 콩가루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직접 디자인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아이디어 하나로 손님이 줄을 서고 전국 다양한 팝업 행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이 빵을 실제로 미국에 작년에 수출을 하게 되었고 현지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한 로컬 푸드 디저트에 도전할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나오는 제품이랑 비슷하게 감자 카스테라, 고구마 카스테라, 옥수수 카스테라, 쌀로 만든 우리 농산물과 우리 쌀로 만든 카스테라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젊은 패기에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더해 열심히 디저트를 일구는 젊은 사장님들. 우리 지역 로컬의 맛이 더욱 멀리 퍼져나갈 것만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농산물 이용해 최고의 맛을 이어가길 응원합니다.